자, 오늘은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무게중심,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대칭인 물체의 무게중심은요, 정육면체나 구와 같이 대칭인 물체는 중앙점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대칭이면요, 중앙점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고요. 모양이 불규칙한 물체의 무게중심은요,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습니다. 야구 배트 같은 경우는요, 이쪽 질량이 큰 쪽에 무게중심이 있어요.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물체는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요,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의 무게중심을 떠받치고 있으면 이 물체는요,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체의 무게중심 찾기, 물체의 A점과 B점을 실로 묶고 각각 들고 있으면 회전하다가 정지한다. 봅시다. 자, 스패너인데요, 실을 매달고요, 정지할 때까지 둡니다. 그 다음에 선을 그어요. 그 다음 B 지점에다가 실을 매달고요, 가만히 놔둬요. 그럼 멈춰 있을 거예요. 이때 연장선을 그어요. 아까 A에서 그은 선분이 여기, B에서 그은 선분이 여기. 그러니까 이 지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실의 방향을 연장한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무게중심이고요. 실을 연장한 연직선의 왼쪽과 오른쪽에 작용하는 돌림이 평형을 이루므로 물체는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게중심에 매달아 두면요, 자,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면서 멈춰 있습니다.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물체의 무게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 무게중심을 회전축을 했을 때 물체의 모든 구성 입자들의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합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물체는 역학적 평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중심을 내가 떠받쳐 주면요, 힘의 평형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돌평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평형을 이룬다. 구조물의 안정성, 구조물의 역학적 평형과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역학적 평형,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안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물의 안정성이 이루어지려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놈은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밀면요,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쪽으로 이런 돌림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 안정평형은요,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더라도 되돌아오고요, 올라가더라도 되돌아오고. 불안정평형은요,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날 경우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 상태는 지금 평형 상태입니다. 멈춰 있어요. 근데 조금만 밀어주면요, 그냥 쭉 내려가죠. 이럴 때를 불안정평형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과 바닥면,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 물체는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아온다. 무게중심의 작용선, 무게중심을 지나는 연직 방향의 직선입니다.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이쪽. 자, 무게중심이 낮고 바닥이 넓은 경우는요, 얘를 살짝 들어 올려요. 그러면 무게중심의 연장선, 여기죠? 무게중심의 작용선,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얘가 지금 바닥면, 요 바닥면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바닥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돼요. 물체를 기울여도 무게중심의 작용선, 지구 중심 방향의 연직 방으로 선을 이은 거예요. 이 작용선이 바닥면 안쪽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중력에 의한 돌림이 작용하면서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돌아가기 쉽다. 무게중심이 높고 바닥이 좁은 경우입니다. 무게중심이 높고요, 바닥이 좁아요. 자, 얘를 쭉 밀었더니요,
무게중심이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선분을 이었을 때 지금 바닥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바닥면 범위를 넘어서면요, 얘가 헷가닥 넘어가요. 헷가닥 헷가닥. 물체를 기울이면 무게중심의 작용선, 무게중심에서 지구중심방으로 선분을 이은 이 작용선이 바닥면의 바깥으로 벗어나서 넘어지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작용해서 넘어지게 되고요. 무게중심의 위치와 안정성, 구조물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클수록 안정적인 것이에요. 바닥이 넓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더 큰 각으로 기울어져도 안정합니다. 자, 바닥면이 좁을 경우에는요, 무게중심이 쉽게 바닥면에서 벗어나요. 다음, 바닥면이 조금 더 넓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기울여지면요, 바닥면이 넓기 때문에 얘가 무게중심이 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음, 원래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시다. 바닥면이 많이 넓어졌죠? 무게중심이 낮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밀었을 때, 자, 더 많은 각도를 줘야 바닥면에서 무게중심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다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각도가 제일 큰 거. 자, 그러니까 바닥면이 좁으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각도로 움직여도 무게중심이 벗어나고요. 바닥면이 좀 더 넓어지면요, 각도를 더 줘야 무게중심이 벗어나고요. 바닥면이 많이 넓으면요, 무게중심이 낮고, 그러면 더 많은 각도를 줘야 무게중심이 바닥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세타3, 다 쪽이 크다는 뜻입니다. 중력에 의한 돌림힘과 안정성, 물체를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지나는 연직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도록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돌아와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회전축을 지나는 연직선을 벗어나면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를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면요, 무게중심이 여기 왔죠? 그러면 이렇게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돌림힘이 작용해요. 바닥면의 넓이와 안정성. 바닥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안정적이다. 동일한 물체이지만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가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나에서는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시 봅시다. 자, 바닥면이 얘는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바닥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회전축 안쪽이기 때문에 되돌아오고요. 바닥면이 이렇게 좁아지면요, 동일한 물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이 이 바닥면을 벗어나요. 그러면 돌림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면서 회전축 밖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회전축 바뀌기 때문에 돌림힘이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원력과 돌림힘. 복원력은요, 평형 위치에서 벗어난 물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과 안정성. 역학적 평형을 벗어나더라도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물체는 안정적인 거예요. 오뚜기 한번 봅시다. 얘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기울여 놔도요, 바닥면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회전이 이쪽으로 되겠죠. 돌림힘이.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는 무게중심이 받침점을 지나는 연직선에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받침대를 지나는 연직선에 있고요. 오뚜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요, 무게중심이 높아집니다. 이때 받침점이 회전축이 돼요. 이 받침점이 회전축이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에서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오뚜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받침점이 여기니까요. 오뚜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축. 여기 받침점이고요. 무거운 추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다음,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는 양쪽의 추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 합이 0이 됩니다. 한쪽 추를 누르면 받침점으로부터 두 추까지의 수평거리가 달라져요.
위로 올라가는 추는 수평거리가 증가해서 돌림이 커지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추는 수평거리가 감소해서 돌림이 작아져요. 자, 받침대까지 수평거리가 얘는 이만큼이었고요. 얘는 이만큼이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애는요. 받침대 수평거리가 길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다가오면 수평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무게는 똑같은데 mg란 힘은 똑같은데요. 얘 거리가 길어지니까요. 여기 길어지니까 돌림이 이쪽이 커지는 거고요. 얘는 수평거리가 짧아졌어요. 그럼 돌림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장난감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돌림이 작용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밀어도요.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요 R1이 R2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돌림힘이 이쪽이 커져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인 예, 원뿔 구조물, 도로나 주차장에 세워두는 원뿔 구조물은 아래쪽 바닥면이 넓어서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다리차, 사다리를 길게 폈을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지대를 펼쳐서 바닥이 넓어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팔이 나와서 지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초고층 건물, 바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배의 복원력과 안정성, 배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은 힘의 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가 떠있다는 뜻은요. 이 무게 mg에 물을 밀어낸 무게, 이 부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떠있는 겁니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낮으면요.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배가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무게중심이 높으면 부력과 중력에 의한 돌림힘이 배를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서 배가 불안정해지고요. 따라서 화물을 아래쪽에 실어서 배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으면요. 배가 기울어지더라도 이 무게중심에 의한 복원력이 작용하고요. 다시 무게중심이 높으면요. 배가 조금만 기울어도 이 배에 작용하는 돌림힘이 이쪽으로 작용하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게중심은 아래쪽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만약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었다면 얘는 복원력이 작용해서 이쪽으로 배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쪽으로 작용했을 거예요.